플래시는 DC 확장 유니버스의 14번째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끝으로 DC는 리부트를 통해 새로운 세계관을 선보일 예정이며 그에 따라 많은 인물과 설정이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전작을 통해 플래시를 살펴봅니다. 알프레드의 전화로 배트맨과 함께 사건 현장을 수습하는 플래시. 이 사건은 생화학 무게를 탈취한 팔콘의 일당들이 벌인 것으로 여기서 팔콘에는 고담시 마피아 조직의 수장입니다. 배트맨의 사회 모습인 브루스 웨인과 비빌 수 있는 고위층 빌런으로서 다른 시리즈의 실사 영화에서는 그 모습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빌딩에서 떨어지는 아기들을 받아내기 위해 또 중간중간마다 사람들의 음식을 야무지게 섭취하는 베리.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 활동량, 즉 신진대사를 받쳐주기 위한 장면이고요. Caused me to burn a tremendous amount of calories, so I am just a black hole of snacks. I am a snack hole. 인터뷰를 듣는 기자들 뒤로 빠져나가려다가 한 기자와 말을 섞게 됩니다. 동창이라면서 몇 년 전에 보지 않았냐고 하는 아이리스 웨스트였는데 그녀는 원작에서 베리의 연인이며 여기서 언급되는 몇 년 전은 잭 스나이더의 저스티스 리그에만 모습을 보였던 이 장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명 스나이더 컷으로 불리는 이 영화는 앞서 개봉한 저스티스 리그의 감독이었던 잭 스나이더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중도 하차하면서 뒤를 이은 조스 웨던이 일부 장면을 제외하고 재촬영에 만들었는데 그 내용이 중심을 못 잡고 안 웃기는 개그 끝에 혹평으로 마무리 짓는 바람에 몇 년 뒤 스나이더가 촬영한 내용을 중심으로 4시간 분량의 재편집본을 공개했었죠. 어디까지나 외전이 돼버린 만큼 세계관에 포함될지 말지의 여부를 두고 작은 논쟁이 있었는데 이전 사건과 연결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베리의 아버지 헨리는 수감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부터 베리는 아버지의 무죄를 밝히기 위해 힘쓰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헨리 역을 맡았던 배우는 빌리 크루더비였으나 스케줄 문제로 하차하며 론 리빙스톤으로 바뀌었습니다. 플래시는 브루스 웨인을 찾아가 러시아 때처럼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며 기대 섞인 말을 하는데 여기서 언급되는 러시아는 저스티스 리그에 있었던 포자르노프 원자력 발전소 사건을 의미합니다. 다만 조스 웨던의 영화가 아니라 앞서 언급한 스나이더 컷에서였죠. 그런데 사실 그 이전에도 베리는 멀티버스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플래시가 스피드 포스를 넘어와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드라마와 영화의 연계가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알 수 없으나 딱히 본편과 간섭되진 않으니 이러한 점이 있었다는 정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시간은 흘러 아이리스를 통해 실수를 바로잡자는 것에 확신을 얻고 시간을 돌리려 달리는 플래시. 그때 자신이 겪은 과거의 순간들을 지나십니다. 이 순간들은 모두 플래시가 새로운 충격을 받았던 순간들인데요. Kal-El, the last son of Krypton. 슈퍼맨을 부활시켰던 순간은 자신의 속도를 따라잡는 무시무시함을 목격했었으며 브루스 웨인이 던진 배터랭을 피했던 순간은 온전히 플래시로서 존재할 수 있는 자아 실현의 한 걸음을 내딛었던 순간이었습니다. Together a team, people with special abilities. You see, I believe enemies are coming. Stop right there. I'm in. You are? Yeah, I need friends. 그렇게 시간을 돌려 원하는 것을 이루다 미지의 존재에 맞고 어느 시간대로 떨어진 플래시. 그곳에는 어린 자신이 존재했으며 하필 그때가 능력을 얻었던 날임을 알고서 어린 자신을 데리고 실험실로 이동합니다. 작중에서 언급만 됐던 플래시가 능력을 얻는 순간이 묘사되었는데요. You got struck by lightning, huh? Yeah, that's the abridged version. 각종 약품과 함께 번개를 맞아 능력이 생겼던 다른 작품에서도 볼 수 있는 플래시의 기원이 에즈라 밀러의 베리 앨런에게도 일어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네요. 능력을 얻은 어린 베리는 주체할 수 없는 마음과 속도에 감동해 힘껏 달리다가 옷에 불이 붙습니다. 플래시의 슈트는 이러한 점을 고안해 제작된 것으로 Silica-based quartz sand fabric, abrasion resistant. 일상생활에서 빠른 속도는 많은 제약을 일으킬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에 베리는 자신이 입던 슈트를 꺼내 어린 베리에게 빌려주는데 반지를 꾹 누르자 부드덕 펼쳐지는 슈트는 스피드 포스의 에너지를 사용해 수축 및 팽창시킨 것으로 빠르게 환복하기 위한 그만의 방법입니다. 또한 벽이나 다른 물건들을 뚫고 통과할 수 있는 모습은 신체를 진동시켜 입자 사이를 넘어간다는 설정이고요. 둘은 백투더퓨처의 주인공에 대해 계속 언급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마티 맥플라이는 마이클 제이 폭스인데 이상하게도 어린 베리는 에릭 스톨츠를 이야기하죠.
사실 에릭 스톨츠는 마티 맥플라이에 캐스팅돼 일부 촬영까지 마쳤었습니다. 제작진은 마이클 제이 폭스를 희망했으나 스케줄 문제로 차선책인 에릭 스톨츠를 캐스팅했었는데 배우의 해석과 분위기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었기에 마이클 제이 폭스로 다시 캐스팅해 재촬영했던 일화를 가져와 평행 세계에 녹아낸 것입니다. 갑작스레 TV에서 흘러나오는 조드 장군의 영상. 이는 전편에서 슈퍼맨을 찾아온 사건을 가져온 것으로서 지구에 존재하는 크립톤인을 내놓으라는 경고였습니다. 그가 크립톤인의 유전 정보인 코덱스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데 이와 관련된 내용은 추후에 다시 다뤄볼게요. 조드의 경고를 본 베리는 이 세계에 존재할 자신의 동료들을 찾습니다. 그러나 사이보그여야 할 빅터 스톤은 아직 그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는지 혹은 사이보그가 될 운명이 아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원래의 인생처럼 쿼터백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었으며 원더우먼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토마스 커리가 다른 사람과 결혼함으로써 아서 커리는 태어나지도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유일하게 남아있던 동료 배트맨의 이야기를 듣고 브루스 웨인의 집에 찾아가는데 거기 있어야 할 벤 애플렉의 브루스는 어째서인지 마이클 키튼의 브루스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마이클 키튼은 팀 버튼의 배트맨 실사영화에 출연해 작품성과 흥행을 이끈 시리즈를 남겼습니다. 목을 돌릴 수 없는 일체형 슈트와 가슴에 부착된 노란색 로고를 살린 모습 그대로 나와 세계관의 연결성과 향수를 불러일으키더라고요. 배트케이브와 배트모빌, 배트윙 등 그 당시 사용하던 많은 장비들을 볼 수 있었네요. 그런데 이곳의 브루스는 왜인지 허전해 보입니다. 왜냐, 그를 도와주는 알프레드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사실 그에게도 알프레드는 있었으나 그 역을 맡았던 마이클 고프가 오래전 배우에서 은퇴하여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빈자리로 남겨둔 것입니다. 그가 들고 있는 주먹만한 주머니에서는 조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데요. 이는 실사 영화에서 조커의 추락을 다룬 이 부분에서 가져온 장면으로 보이네요. 낙하산으로 떨어질 때 보름달에 딱 맞게 떨어지는 배트윙은 이 장면을 떠오르게 하며 카라 조엘을 들고 엘리베이터의 추진력을 계산하기 위해 몸무게를 묻는 장면은 앞선 영화에서 나온 것을 가져왔습니다. How much do you weigh? About 108, I think. 지하에 갇혀있다 화려한 햇살이 몸을 감싸니 달라지는 카라 조엘. 슈퍼맨을 포함한 크립톤인들은 태양의 에너지로 힘을 얻습니다. 카라는 쏟아지는 소리와 감각에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크립톤 행성과 지구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인데 감각을 조절하는 법을 알지 못한다면 적응하기 어렵다는 것을 다시금 떠올리게 하네요. 그녀의 가슴에는 알파벳 S 모양의 상징이 박혀있는데 이것이 상징하는 바는 희망으로 슈퍼맨이 가진 문양과 같죠. The symbol of the House of L means hope. Embodied within that hope is the fundamental belief in the potential of every person to be a force for good. 조드 장군과 대화하는 카라, 칼 L에 대해 묻다가 걱정 말라며 DNA를 뽑아 죽였다는 무시무시한 말을 하는데 앞서 유전 정보의 집합체 코덱스를 칼 L이 가지고 있었다는 내용에서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코덱스는 사실 따로 보관된 것이 아닌 칼 L의 몸속에 저장되어 있는 형태였다는 것이 밝혀지는데요. 조드 장군이 이 부분을 언급함으로써 이 지구에는 슈퍼맨이 존재하지 않다는 것에 대한 이유를 만든 것이죠. 한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다시금 시간을 돌리려 달리는 플래시들. 시간을 한 번씩 돌릴 때마다 해결되나 싶었으나 일어날 일은 결국 일어난다는 것처럼 무한한 굴레 속에 놓이게 됩니다. 결국 여러 세계관이 나타나 충돌하며 다양한 히어로들이 모습을 보이는데요. 조지 리브스의 슈퍼맨과 정석이라고 할 수 있는 크리스토퍼 리브의 슈퍼맨, 그리고 그 옆에 있던 헬렌 슬레이터의 슈퍼걸, 그리고 큰 거미와 싸우던 니콜라스 케이지의 슈퍼맨. 니콜라스 케이지는 2000년대 초 팀 버튼과 함께 슈퍼맨 실사 영화를 준비했고 어느 정도 진행까지 됐으나 끝내 무산되면서 비운의 캐스팅으로 남아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TV 시리즈로 실사했던 애덤 웨스트의 배트맨과 로빈, 일대 플래시인 제이 게릭 등이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건이 끝나고 작은 변화를 준 채 현실로 돌아온 베리. 아버지의 알리바이가 확인되며 무사히 재판은 끝납니다. 브루스에게 통화를 하던 찰나 차에서 내리는 그는 조지 클루니의 브루스였습니다. 조지 클루니는 마이클 키튼, 발 킬머에 이어 배트맨과 로빈의 브루스 웨인으로 출연했으며 충격적인 슈트와 그를 뒷받침하는 스토리로 혹평을 남긴 배트맨입니다.
즉 플래시가 도착한 세계는 이 조지 클루니가 배트맨으로 있는 세계였던 것이죠. 쿠키 영상에서는 아서에게 그간의 일을 토로하는 베리를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아쿠아맨인지는 모르겠으나 몹시 드렁큰하다는 건 알 수 있었는데 여기서 눈에 띄는 건 저스티스 리그의 멤버 중에서 유일하게 사이보그만 출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인물들은 작은 비중이라도 얼굴을 보였던 것에 반해 사이보그 역을 맡은 레이 피셔는 감독과 제작자를 포함한 워너브라더스와 갈등을 겪으면서 끝내 하차 통보를 받았기에 등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네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찾은 것들 말고도 여러분이 찾으신 것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더욱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